대학 전공 개론, 직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대학을 선택할 때 전공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자, 그 부분을 제가 그래도 대학을 많이 다녀본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본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려고 본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다뤄볼 전공은요, 사회복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어떤 복지를 수급을 해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 어렸을 때 선생님, 그러니까 뭐 보육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조금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 자, 이렇게 본인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따뜻한, 이런 경험으로 보통 이 전공을 선호하고 이제 실제로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보통 사회복지 쪽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진로를 좀 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으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결심하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트랙에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는 조금 다른 전공들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대학을요, 성적으로 순위를 보통 나누죠. 그래서 뭐 스카이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 뭐 서성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학과별로 쭉 이 나열을 하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대학의 이 서열하고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보통은 종교 계열 학교라던가 아니면은 복지재단이 워낙 빵빵한 쪽과 연결되어 있는 대학. 자,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게 더 나중에 뭐 취업이라던가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된 이 전체적인 분야에서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서열이나 순위보다는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입결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유명세가 있지 않은 학교인데 사회복지 계열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유명한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계열만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을 간다고 하면은요, 사실 집에서 가까우면서 이 사회복지 관련된 쪽에서 평판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대학의 서열 순위 같은 거를 볼 필요는 없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취업을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보통 이제 4년을 다니면은요, 일단 여기는 조별 과제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어떤 조별 과제를 통해서 다른 데도 조별 과제 많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쪽 계열만큼 조별 과제 많은 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별 과제를 통해 가지고 보통 본인이 어떤 업무를 이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 업무를 바탕으로 보통 실습을 나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진로를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실습을 가는 곳과 이제 자원봉사와 나중에 학교에서 나가는 실습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다르게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나는 그래도 복지관 관련된 계열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 이쪽에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를요. 사실 진로 트랙에서 볼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하는 4학년 때까지요. 가급적이면 뭐 표현이 그런데 한 군데에 그냥 이렇게 뭐 몰빵한다 그러죠. 한 군데에 쭉 다니는 게 나중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사회복지 쪽에 보면은요, 정부에서 무슨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사회복지가 이제 2세대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3세대로 넘어가는 건데 사회복지 2세대는요. 보통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얘네들이 집행을 대행하는 이런 쪽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계열을 전공해서 나와가지고 공무원이나 복지기관 쪽에 취업이 안 되면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바우처를 들고 와서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돈을 정부로부터 받는 자, 요런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 형식으로 보통 운영이 되는 이런 작은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좀 바뀌고 있다 보니까 2세대에 보통 가지고 있는 뭐 취업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3세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세대 때 있었던 이런 취업 루트가요, 사실 가장 안정적인 건 맞아요. 뭐 복지관 이런 데서 실적을 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하는 직원을 뭐 자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뭐 품질을 올리겠다, 서비스 복지 품질을 올리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고용 불안이 따라오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사회복지 계열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쪽이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이거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실습이나 행사나 이런 데 동원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꽤 바쁜 이 전공 내에서 바쁜 일들이 비교적 많은 전공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도 최근에는 많이 세분화되고 있죠. 뭐 노인이나 뭐 아동이나 이쪽이 가장 지금 현재 주력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들, 이런 쪽까지 지금 서비스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학교마다 또 특징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육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확대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고용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은 유아 교육을 석사 이상까지 하면서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오지, 아동보육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원장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도 있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복지 계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아시고 조금 진학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회복지 계열 여러분들한테 좀 다뤄드렸고요. 앞으로 또 다른 전공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